그는 리클라이너에 몸을 기대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런 외상도 도움을 청한 흔적도 없었다. 오직 고요함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의 가운은 반쯤 열린 채였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지나간 후에야 찾아오는 정적이었다. 부검 결과는 자연사였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호르몬 균형이 조용히 무너진 결과였다. 질병이 아니라 방치였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매년 수천 명의 노년 남성들이 체력 저하, 성기능 쇠퇴, 감정적 둔화를 겪는다.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 것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점점 잃어간다. 수십 년 동안 남성들은 자위가 미성숙하고 부끄럽고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들어왔다. 그러나 60세 이후 이 믿음은 건강을 잃는 지름길이 된다. 진실은 이렇다. 노년의 자위를 멈추면 몸은 단순히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진다. 전립선의 활동이 멈추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감하며 감정 회복력도 사라진다. 그리고 이 변화의 신호를 알아챘을 땐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뒤다. 나는 박진우라고 한다.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40년 경력의 남성 건강 전문가로 수많은 노년 남성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나는 농부 참전, 용사교사, 그리고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들과 상담해왔다. 그들 대부분은 절제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믿고 있었지만 결국 조용한 후회를 눈빛으로 말하곤 했다. 그들은 사회가 금기시해온 그 습관이 오히려 노년기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의 자위를 멈췄을 때 실제로 나타나는 4가지 건강 문제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 내용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용적인 방법이며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를 통해 성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회복했으며 단순한 노화로 착각하기 쉬운 증상들을 피할 수 있었다.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하길 바란다. 마지막에 소개할 증상은 대부분의 의사들도 꺼려하는 주제이지만 방치하면 전립선 질환의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건강 자존감 그리고 노년의 독립성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다. 지금 시청 중이라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나와 함께하겠다는 뜻을 알려달라. 혹시 아직 의심이 된다면 0을 남겨도 좋다. 이 주제는 모든 노년 남성들이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나눠야 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제 첫 번째이자 가장 간과되기 쉬운 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자위를 멈췄을 때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셀 수 없이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의 남성이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으로 진료실을 찾아옵니다. 몇 달째 자연 발기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 그런 상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를 가장 놀라게 하는 건 성능 자체보다 그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뭔가가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이 현상을 맞닥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성생활을 중단하면 성기능이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성기는 장식이 아니라 기능기관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혈액순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자극이 오랫동안 없을 경우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혈류는 느려지고 산소 공급은 줄어듭니다. 조직은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섬유화와 신경 손상, 그리고 발기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혈관 생물학의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리를 6개월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줄어들고 움직임의 감각과 유연성도 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걷는 방법조차 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히 휴면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 기능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조용히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뚜렷한 경고 없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달리 아침 발기가 없어진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물리적 자극이나 상상조차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약물의 도움을 받아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토대가 무너진 뒤입니다. 제 앞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회복 가능성을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중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의학적 지원을 통해 회복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늦었습니다. 자위를 멈추는 것이 해롭지 않다고 오히려 자기 절제의 상징이라고 믿었지만 그 선택이 기능 저하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에 집착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혈액순환 호르몬 조절, 남성 정체성이라는 중요한 영역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스스로 자극을 주는 것은 혈류를 유지하고 신경을 활성화시키며 몸이 이 기능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쓰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그 상실이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상실로 인해 삶의 중심을 잃는 남성들을 봐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존감, 인간관계 남성으로서의 자각에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발기기능 상실을 가장 두려워하지만 실상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자위를 중단하면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훨씬 더 깊은 부분, 바로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단순한 침실을 넘어서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남자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지만 이유를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귀찮고 산책도 거릅니다. 식욕이 달라지고 감정은 평평해집니다. 낮에도 쉽게 피곤해지고 짜증이 늘고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낍니다. 본인도 어렴풋이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 또는 수면 부족 때문이라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성적 자극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가속화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위는 약을 쓰지 않고도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연스럽게 자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 환상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정기적으로 성적 자극과 해소가 이루어지면 뇌에서는 호르몬 리듬을 조절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도파민이 상승하고 시상하부가 활성화되며 60대든 70대든 고환은 여전히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아예 중단하게 되면 신체는 반대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호르몬 생산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 순환이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진 남성은 단지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부심을 느꼈던 일들에 흥미를 잃습니다. 근육은 약해지고 뼈는 더 쉽게 부서지며 우울감에 더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점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실제로 증가합니다. 몇 년 만에 활력 넘치던 남성이 자신을 잃어가는 모습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들은 병들어서가 아니라 누구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적 자극이 호르몬 건강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은 소방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낮아졌고 스스로가 점점 무의미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거울 속의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허영이 아니었습니다. 상실의 슬픔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약간의 정보와 스스로 잘못된 습관이라 생각했던 단순한 실천만으로도 그는 호르몬뿐 아니라 행복과 에너지 삶의 동력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냉정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노년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무너지면 회복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수백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운이 좋지 않으면 그 호르몬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친밀한 기능을 무리 없이 꾸준히 유지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음으로 이어지는 결과는 모든 남성들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몸 깊은 곳에서 천천히 쌓이며 일상에 지장을 줄 때까지 조용히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것이 자신이 멈춘 어떤 단순한 행동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든 남성들 사이에서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골반 깊숙한 곳에 묵직한 통증, 오래 앉아 있을 때의 이상한 압박감, 또는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심장마비처럼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쌓이면서 일상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이 이 증상을 의사에게 털어놓을 때는 이미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이 고통과 함께 살아온 뒤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조용한 고통의 원인이 의외로 단순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정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전립선 울혈입니다. 전립선은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전객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분비샘입니다. 이 액체는 흘러야 합니다. 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위나 성관계를 완전히 중단하게 되면 특히 고령일수록 이 액체는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액체는 점점 농도가 짙어지고 압력이 높아지며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허리 아래쪽에 불편함이 생기고 한밤중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고령 환자들이 방광 문제라고 생각해 병원을 찾지만 실제로는 전립선의 염증이나 자극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몸의 자연 정화 작용입니다. 즉, 규칙적인 사정을 통해 전립선을 비워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너무 오래 무시하면 그 대가는 큽니다. 어떤 남성은 만성 전립선염을 앓게 됩니다. 이 병은 고통스럽고 치료도 쉽지 않으며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평범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침습적인 시술을 받아야 할 만큼 악화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더 깊고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된 자료는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 이론은 간단합니다. 전립선이 자주 비워지면 해로운 물질이 쌓일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랜 기간 동안 이 액체가 정체되면 염증과 장기적인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남성은 거의 2년 가까이 어떠한 성적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그런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PSA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 후 정밀 검사를 진행해보니 전립선이 심하게 울혈되어 있었습니다. 부어오르고 자극받은 상태였고 생검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정기적인 배출만으로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욕망이나 탐닉을 부추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남성의 몸은 60세가 넘었다고 갑자기 관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존중이 필요해집니다. 전립선은 나이 든 남성의 신체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소홀히 하면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립선 울혈이 통증과 자극, 그리고 반복되는 야간 소변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과는 훨씬 더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 자신에 대한 인식 자존감의 중심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며 본격적으로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깊게 자리 잡은 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혈액검사에도 나오지 않고 수치로도 확인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생기, 스스로와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자위를 멈춥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흥미가 떨어졌겠거니 혹은 혼자 사는 삶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서서히 영향을 받게 합니다. 감정인지 존재감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저는 스스로를 텅 빈 느낌이라고 표현한 남성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통증 때문이 아니라 수개월 혹은 수년간 아무런 배출도 스스로와의 친밀한 연결도 없었던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신이 투명해지고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중장년 남성들은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발걸음에 묻어나오고 거울을 피하는 눈빛에 드러나며 안부를 물었을 때 작아지는 목소리에 스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기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신체와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작지만 강력한 진실입니다. 자위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다시 확인하며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마지막 통로 하나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의 남성에게 그 상실은 단순한 무감각이 아니라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흥분과 쾌감 해소는 젊은 시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학적으로 볼 때 자위 중에 분비되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같은 화학물질은 기분을 조절하고 불안을 완화시키며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런 작용이 사라지면 남성은 우울감, 외로움, 심지어 인지저하까지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한때 자신감 있고 사교적이던 남성들이 점차 고립되고 무기력해지며 무관심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생기 있게 만들었던 내면과의 연결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많은 남성들이 이 연결고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몇 달 전 친밀한 행동을 멈췄던 그 결정이 지금의 감정적 둔감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자각할 즈음에는 이미 내면의 손상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회복하려면 단순한 호르몬 요법이나 새로운 루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내 몸은 감각을 원하고 표현하고 싶고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결과가 가장 가슴 아픈 이유는 그것이 한 남성의 품위를 조용히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당당히 머금고 있던 자신감과 주변을 따뜻하게 했던 온기가 사라지고 이제는 스스로조차 낯설게 느끼는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남성에게 전하고 싶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일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에너지를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잃어버렸지만 아직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간단한 방법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여정을 마무리해봅시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친밀감, 쾌락 욕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 어느 나이가 되면 몸은 조용해지는 게 당연하다는 믿음, 그런 부분을 내려놓는 것이 고귀하고 존경스러운 일이라고까지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30년 넘게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의 남성들과 함께 일해온 의사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너무 많은 남성들에게서 건강과 행복 정체성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위를 멈췄을 때 어떻게 성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호르몬이 급감하며 전립선이 우리혈과 염증으로 고통받게 되고 감정마저 조용히 마모되는지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삶을 뒤흔드는 변화이며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감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연결을 원하고 있고 건강은 여러분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욕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온전하며 인간답게 느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침묵 대신 선택한 행동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제발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삶의 일부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아직 끝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 여전히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숫자 9을 남기고 지금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의 목소리는 소중하며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